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폭을 줄이긴 했지만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가석방 상태의 중범죄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60대 한인 총격 피살 사건은 돈을 노린 노숙자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경찰이 교통단속 도중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어제부터 이틀간 토네이도가 불면서 엄마와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존 인상폭보다는 줄어든 것인데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달까지 4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린 연준이 일단 속도 조절에는 들어갔다고 하겠지만 연준의 강경 긴축 기조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연준은 우선 관심이 모아졌던 내년 최종 기준금리를 5.1%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엔 4.6%로 제시했었는데 상당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1%로 둔화세가 뚜렷해졌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물가를 확실하게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내려간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일 때까지는 금리 인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연준은 내년 미국 경제 전망치도 수정 발표했는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높여 잡았고 실업률도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증가율,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0.5%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연준이 강력 긴축으로 인한 경기 하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시작했지만 연준이 내전에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린다는 강력 긴축 메시지가 나오면서 일제히 방향을 아래로 틀었습니다. 경기가 내년엔 확실히 안 좋아질 거라는 연준 전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에서 가석방 상태의 중범죄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오늘 시카고에 거주하는 세무엘 파슨스 살라스를 3건의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살라스는 지난 일요일 새벽 시카고 교외의 한 술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참석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차에서 총을 가져와 난사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총기 난사로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고 이 여성의 아버지와 2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라스는 지난 2014년 무장을 하고 가정집에 침입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다 지난 9월 가석방됐습니다. 시카고 일대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검찰은 혐의가 분명한 용의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중범죄자들을 쉽게 풀어주는 등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60대 한인이 LA 한인타운 자택 인근에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돈을 노린 노숙자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국은 흑인 노숙자인 36살 리처드 브레아가
금품을 노리고 60대 한인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60대 한인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하고 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배낭을 맨 장신의 용의자가 뒤에서 총격을 가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지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11일 샌마리오와 버먼트 인근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노숙자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경찰이 교통단속 도중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LA에서는 경찰이 총을 겨눈 여성을 고무탄을 사용해 침착하게 대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호판 없이 제한속도 45마일 구간에서 15마일로 달리던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 차 안에서 마리아나 냄새가 나자 약물 운전으로 확신하고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Detain me. Yeah, For what? you're under investigation for DUI. I'm not All right, so investigating stand up, for DUI. turn around. Hands behind my back. Yes, you're going to be detained in handcuffs. Oh, no, I'm not.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남성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끌려 나온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경관들의 과격한 제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전역 미군 출신으로 확인됐는데 출혈과 함께 얼굴과 전신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차 안에 칼이 있어 무력 제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 측은 누구나 차 안에 갖고 다니는 다용도 소형 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관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월요일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경관폭행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ossible AW suspect there now. 24th and San Pedro, 24th and San Pedro at the entrance of. 출동한 경찰은 상가 앞에서 겨드랑이에 총을 끼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총을 버리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면서 계속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총격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실탄 대신 고무탄을 꺼내들었고 고무탄에 맞은 여성은 결국 총을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한 빨래방 업소 안에서 체포된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의 침착한 대응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UC 어바인에서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911 신고를 받고 UC 어바인 대학 캠퍼스로 출동해 보니 건물 안에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살인인지 자살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고 숨진 남성은 이전에 UC 어바인을 다녔던 학생이지만 여성은 대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있다면 949-742-7233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어제부터 이틀간 토네이도가 불면서 엄마와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시속 70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강타한 모빌하우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졌습니다. 루이지애나를 덮친 토네이도에 많은 주택이 파괴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북서부의 한 마을에서는 토네이도에 집이 부서지면서 8살 아들과 30살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킬로나 지역에서도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색 구조대가 피해 지역을 돌고 있는데 부상자도 수십 명 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는 캐도 페리시 등 6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주와 엘라베마주를 포함해 멕시코만 남부 지역의 300만 명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 3명이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의 50세 이상 여성 5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경제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의 50세 이상 여성 50인에는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를 포함해 걸스카우트 USA CEO 소피아 장, 솔라이트 디자인 설립자 앨리스 천 등이 포함됐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영향력, 기업가, 머니 등 4개 부문에서 50명씩 모두 200명이 발표된 가운데 이민진 작가는 라이프스타일 부문 50인에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파친코는 2017년 출간돼 하나의 현상이 됐고 애플 TV에서 시리즈로도 제작됐다며 이 작가는 2019년 뉴욕 예술재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기업가 부문에 이름을 올린 소피아 장은 지난해 12월 걸스카우트 USA CEO로 선임됐으며 걸스카우트 110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CEO입니다. 앨리스 전 대표는 영향력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컬럼비아대 건축재료공학 교수 등을 역임한 천 대표는 세계 최초로 자체 팽창 휴대용 태양열 조명을 개발했고 팬데믹 기간 투명 안면 보호대와 마스크 등을 고안해 특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하는 50세 이상 여성 50인은 올해로 2번째를 맞았습니다. 이 매체는 여성들에게는 성공의 나이 제한이 없다며 오히려 50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공이 일어났다며 전성기가 지났다는 통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브스는 2023년 소셜미디어 분야 주목할 30세 미만 30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LA에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북미 지역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제니 킴 씨가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넷플릭스, NBC 유니버셜, 디즈니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와 틱톡이 협업하는 데 기여했다고 제니 킴의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단속도중 사고로 마약 성분을 흡입한 경관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동료 경관의 부축을 받는 경관. 교통위반 단속 중 차 안에서 다량의 펜타닐 마약을 발견했는데 바람을 타고 공기 중으로 펜타닐이 호흡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마약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관이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자 다른 경관이 급히 차에서 해독제를 가져와 쓰러진 경관에게 3차례나 투여했고 잠시 후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경관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타바레스 경찰국은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해당 경관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국 가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는 8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야외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핫팩과 난로로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방호복 같은 걸 입으려면 이 점퍼를 벗고 입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되게 난로나 손 핫팩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춥기는 춥습니다. 한파 속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도 다시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주간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11월 말 둔화하던 증가세가 지난주부터 다시 가팔라집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도 수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가장 많은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비율은 꾸준히 늘어 11월 마지막 주에는 15%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자연면역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모더나의 BA45 기반 이가 백신도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모더나 이가 백신의 당일 접종은 이달 26일부터, 예약은 이달 19일부터 가능합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논의 중인 정부는 이달 23일에 구체적인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청년층 2명 가운데 1명이 월세 부담에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고가 사치품 소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국 집계 결과 지난해 전국의 만 18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929년 대공황 시기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는 높은 물가로 저축이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내 집 마련은 물론 자립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A의 월 평균 렌트비는 3,100달러로 지난해보다 423달러 올랐습니다. 하지만 캥거루족의 고가 사치품 소비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와 살며 렌트비나 생활비 지출을 줄여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SNS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행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는 2위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보험 비교 앱 매체인 제리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이 1,26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LA가 1,133명으로 2위, 그 뒤를 이어 피닉스가 717명으로 3위, 휴스턴이 647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 달라스 501명으로 5위였습니다. 보행자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곳은 뉴욕시와 LA뿐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도시에서 사망한 보행자 수는 7,000명 이상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과 과속 운전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의 91%는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거나 인도가 없는 길에서 발생해 도로 정비와 안전 환경 조성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대형 뇌물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중동 국가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벨기에 수사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은 최근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 등 4명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일리 부의장 등은 유럽의회 제2의사당이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체포됐습니다. 유럽의회는 카일리 부의장을 즉각 해임했습니다. 이들은 중동 국가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ette corruption aurait eu pour objet de favoriser ce pays du Golfe, tant dans des décisions économiques que financières ou politiques du Parlement européen. 유럽의회 유력 인사들에게 돈을 건넨 국가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 전 노동자 인권 침해와 성소수자 탄압 등 논란에 휩싸인 카타르가 유럽의회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며 뇌물 공세를 폈다는 겁니다. 카일리 전 부의장은 실제로 카타르를 노동개혁의 선두자라고 옹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에르 안토니오 판체리 전 유럽의회 의원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수사당국은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최소 150만 유로, 약 20억여 원의 현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돈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로비 스캔들에 유럽연합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집행위원회와 의회 등 모든 기구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윤리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 사건을 카타르 스캔들로 칭하며 유럽의회 역대 최악의 부패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타르는 이번 의혹에 아무 근거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